안녕하세요. 돈 될 만한 지역에 돈 될 만한 매물을 소개시켜드리는 저 강스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서울시에서 그동안 서울시장이 바뀐 이후에 좀 변경된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적합한 매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개발 투자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그동안에는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얼마 정도 투자금이 들었죠?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요, 싸게는 5억 원, 입지가 좋은 지역은 뭐 10억 원이 훌쩍 넘는 그런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이렇게 투자금이 많이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그동안에 한 6년이죠. 6년이란 시간 동안에 서울의 재개발 진행하는 곳 중에 구역 지정이 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그 말은요, 초기 재개발에 투자했다가 물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또한 속도가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 팽배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초기 재개발 투자보다는 오히려 구역 지정이 됐거나 조합 설립 인가를 투자하세요라는 것이 안전하고 보편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라면요, 이제는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서 5억 원 있다면 1억 원으로 5군데를 투자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방법, 그리고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토대로 뭔가를 유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5년간 공급 확대를 하겠답니다. 그 규모는 약 한 13만 호. 자, 쉽게 말씀드리면 헬리오시티가 13개에서 14개가 서울에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 13만 호 안에 들어가는 매물을 찾자는 겁니다. 23만 호 중에 내가 재개발 투자를 해서 재개발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한 채 또는 두 채에 대한 확률을 높이자라는 것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자, 이제는요, 매년 서울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개 구역을 발굴을 하겠다는데요. 1차적으로는요, 재개발 해제 지역이죠. 뉴타운 해제 지역. 이런 지역들이 1차적으로는 가장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이 노후도 3분의 2가 됐으나 아직까지 진행은 하지 않았고 향후에 진행될 그런 지역이 이 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자치구 안에 특별하게 해제 지역 중에서 해줄 만한 곳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노후도 완화가 있었죠. 기존에는 3분의 2의 동수, 노후도, 그 다음에 연면적 60%의 노후도,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면적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에서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된 곳이 6년 동안 한 군데도 없었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연면적이었거든요. 이 연면적이 없어졌다. 결국은 웬만한 지역은 재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종 7층 일반 주거 지역에 규제 완화가 있었죠. 결국은 공공이건 민간이건 2종은 하나밖에 없다, 실층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죠. 공공기획을 도입해서 속도를 빨리 하겠다. 자, 그동안에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구역 지정까지 약 한 5년이 걸렸던 걸 이것을 3년을 단축한 2년 정도로 끝내겠다. 자, 여기에 기존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10%의 동의서를 진구를 해서 신청했던 형태였다면 이것을 초기에 30%로 늘려주는 대신 사전 타당성 조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주민의 의견을 듣는 50% 이상이 찬성이 돼야 진행이 되는 그 절차를 없애겠다, 이런 내용 제가 영상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요, 확대를 하는 것을 시사했고, 그리고 빨리 해주겠다, 그러니까 재개발 신청하라 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의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속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사항도 있는데요. 바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겠다, 그 시기를 좀 땡기겠다라는 게 있었죠.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양도를 하게 되면 입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초기 단계인 구역 지정 앞까지 땡기는 거죠. 땡기고 이 구역 지정이 되는 이후에 그 어느 날을 지정해서 그 이후에는 입주권을 안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강남이나 용산같이 이렇게 핵심적인 입지인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이 전국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구역 지정된 다음 날에 입주권 제한 조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물론 단지마다 달리 적용하겠다라고는 얘기하지만요, 이 투자 수요가 많이 붙는 그런 지역들은 이 조기에 이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입주권 제한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초기 재개발 예상 지역에 빌라가 동인하고 그리고 살려는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이 불바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불바다가 될 것으로 보느냐? 일단 초기 재개발이 아니면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동의서를 진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1억 원 이하 썩빌이 팔려나가죠. 그 다음에 신축이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대의 매물들, 구축들 매물들이 싹 사라지면서 호가는 뛰고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구역이 임박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매물이 없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이 최고로 붙어서 이제는 거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초기 재개발 예상 지역에 빌라가 진짜 불티나게 팔릴 것이다 라고 저는 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는 불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 신문을 보면요, 이 빌라에 관련된 내용의 신문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아파트는 포기, 뭐 비싸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대출이 안 나오거나. 자, 비싸거나 아니면 대출이 안 나와서 포기를 하고 그리고 혹시나 모를 그런 기대감에 재개발의 지역에 빌라를 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인천도 빌라가 거래 폭증이 일어나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수도권까지 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정책과 어울릴 만한 그런 지역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당동입니다. 신당동인데요, 제가 신당동의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신당 5동이었는데요 공공주도 복합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었을 때는 입주권이 나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잘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공공주도 복합사업에 선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신당동 2탄이 되겠네요. 자, 이 신당동은요, 이 왕십리하고 가깝습니다. 왕십리하고 가까운데 이 왕십리는요, 이 도시기본계획 중 7광역 중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신당동은요, 중구인데요, 이 일대가 거의 다 상업지역입니다. 그만큼 일자리나 아니면은 상업시설, 시장 뭐 이런 것들이 많고, 반면에 주거시설이 열악하다는 거죠. 가깝게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지역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신당동이 배후 주거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노후도 동수는요, 제가 보기엔 3분의 2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후도 동수가 되고 입지가 좋다, 그리고 역과 가깝다 그러면요, 서울에서 일반 재개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일반 재개발은 당연히 되겠고요, 역세권 복합개발이죠. 과거에는 역세권 시프트라 불렸는데 이 역과 350m 이내를 개발을 하는 거죠. 이런 개발도 있습니다. 이 역세권 시프트를 진행하는 곳 중에 대표적인 곳이 원효로 1가하고 지금 최근에 효창동 용산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의 역세권 시프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만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독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기반시설이 충분하다, 괜찮다 그러면 재건축, 아무것도 없다, 싹 다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재개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그맣게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노후도 3분의 2가 된다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지역들을 발굴해 내려고 노력하겠죠.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요, 투룸이고요, 매매가는 3억 원 후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금은 약 한 1억 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청구역이 있습니다. 이 청구역은 5호선, 6호선이 다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이 위는 신당역이 있고요. 여기도 더블 역세권. 그 밑이 약수역,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청구역 인근에 보면요, 이 왕십리역이 있습니다. 이 왕십리역은요, 4개의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이 GTX 신호선이죠. 신호선의 추가 정차역으로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리적으로 얼마나 좋은 입지냐면요, 이 시청 가는 것도 몇 분이 걸리지가 않고요, 이 용산 가는 것도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또한 자, 강남 가는 것은 더 수월합니다. 자, 일단 동호대교가 있고요,
약수역에서요, 세정거장이면 압구정동이 나옵니다. 압구정역이 나오고, 어디를 가든지 지하철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거의 다 더블 역세권 아니면 3개, 4개의 어떤 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다니기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매물의 위치는요, 이 청구역 위쪽입니다. 청구역 위쪽. 이 청구역 위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청구역이죠. 청구역 위쪽에 매물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역세권 시프트 350m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업, 그 재개발도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로 현장 위가 신당동 떡볶이 도시재생구역입니다. 과거에는 도시재생이 되면 재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이어도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쪽으로는 신당 19역이 있습니다. 신당역과 가깝죠. 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현장과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지역이 바로 이 신당 5동인데요. 이 신당 5동은 공공주도 복합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 일대 지역이 재개발로 새 아파트가 됐거나 아니면 새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노후도가 되는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이 일대에서 이 청구역 위쪽에 위치한 오늘 매물이 있는 이 지역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노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후도를 살펴볼 텐데요. 이 지역을 확대한 게 이건데요. 이 지역을 보면요, 일단은 3분의 2 노후도 동수는 되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요, 재개발에서 유리한 지역은 이 지하철역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 지역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1차 역세권인 350m 이내에 들어오는 매물이 가장 좋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프라가 좋다면 단독주택 재건축도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구역 지정 이후에 어느 날, 그날 이후에는 양도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요. 결국은 구역 지정 전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동의설 진구하거나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그런 지역들은 매물이 없다, 매물이 있어도 가격이 높다, 투자금이 더 훨씬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동의설을 진구하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지역에 미리 투자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가장 싸게 들어갈 수 있다, 가장 싸게 재개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 그리고 이 매물에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화 중에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화가 오는 순서대로 전화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단한 질문들은요, 문자를 주시면 제가 문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요, 강스타였습니다.